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예상대로의 시나리오를 그려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월요일 화요일 내리고 수요일 기점으로 시장은 회복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크게 벗어난 흐름은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을 최우선으로 스스로가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시장한테 배신은 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금리 인상 관련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과거에 어떤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왔었는지를 집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두산중공업도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원전 관련해서는 제가 초보자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오픈을 시켜 드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원전에 대해서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정말로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그거를 짚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이 편안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뭐 뻔하디 뻔한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정말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오픈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를 하시면은 주식 하시기에는 굉장히 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 영상에서 여러분들 시장 빠질 때 막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런 지금과 같은 대세 하락장에는 월요일이 가장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사실상 4일에 걸쳐서 나온 악재를 해소하고 가야 되니까 악재를 해소하고 수요일 기점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3월 14일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3월 14일이 월요일이었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돌이켜보면은 이때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안 좋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인데, 월요일날 안 좋았고 화요일날 안 좋았고 수요일날 기점으로 반등은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수요일 기점으로 반등은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수요일 기점으로 반등이 나오고 목요일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 막 진짜 쓰잘데기 없이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걸러내셔야 돼요.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도 못하고 분석을 못하는데 주식을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타짜도 뭐 기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도박을 할 때 판이 돌아가는 흐름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호구를 안 당해요. 이해되셨죠? 시장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시장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 읽어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3월 7일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결국 지수가 돌면은 로봇, 자율주행, 메타버스, 드라마 제작 이런 쪽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고, 당연히 뭐 반도체 2차전지 쪽도 가긴 할 겁니다. 근데 탄력만 본다면 아무래도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테마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3월 7일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요. 이런 것들을 다 오픈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저 사람은 저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제가 아무 말이나 씨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걸 보시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 언지를 드리고 해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로봇 관련주들 상승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로보로보 딱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오늘 13,250원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은 있지만 고가 자체 10%대 상승적인 부분,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돌이켜보면은 오늘 상한가 찍고 내려온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하고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게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뭐 로봇 관련해서 VIP방에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지금 로보로보 뭐 18% 77만원대 수익 인증, 로보스타 뭐 4.62%에 뭐
9,351원 뭐 이렇게 수익 인증을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보면은 에브리보 수익 인증합니다. 시초가 매수 분할 매도로 수익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웃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에브리보도 지금 7%대 수익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로보로보도 뭐 17%대의 수익 인증이 나온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큰 틀을 잡아 나가셔야지만 좁은 것들, 작은 것들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이쪽이 또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익 시스템 상한가, 맥스트 9%, MP 28%, 자이언트 스텝 7%다 올라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메타버스. 너무나도 뻔하디 뻔한 흐름이다. 이거를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 그 차이가 너무나도 심각이라기보다도 계좌의 색깔의 차이가 빨갛고 파랗고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오세요.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회비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는 뭐 회비로 여러분들한테 등골 안 빼먹을 거예요. 그래서 3개월에 44만원, 선착순 딱 10분만 진행을 할 거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특별 이벤트 3개월에 44만원, 한 달에 15만원도 안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회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등골을 뽑아먹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먹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선착순 이벤트 진행을 할 때 빨리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리딩에 대해서 초보자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부분, 지금 보면은 여기서 초보자분들 뭐 연습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에브리북 같은 경우에도 뭐 수익금이 4,680원이에요. 뭐야 4,680원이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소량이라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산이 늘어났을 때 큰 폭으로 수익금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연습을 해놓고 내가 자산이 늘어났을 때 주식을 가지고 자신있게 돈을 불려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장 안 좋을 때도 수익 내줘, 장 좋을 때는 더 수익 내줘, 말이 필요 없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건 다른 분들도 모두 궁금하실 내용인데, 제일 걱정되고 불안한 건 매번 수익 챙겨주시니 제 자신이 주식을 쉽게 생각할까봐 걱정이네요 라고 남겨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다만 어려운 게 뭐냐, 시장에 대해서 누군가가 옆에서 짚어주고 브리핑을 해드리고 디테일하게 쪼개 드리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많이 못할 거예요. 저만큼 디테일하게 시장에 대해서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뭐 사실 몇 명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저는 글로 써드리고 시황을 올려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는 거는 자신이 있어요. 이거는 뭐 VIP 방에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는 회비가 아깝다라고, 뭐 회비는 뭐 충분히 뽑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깝진 않은데 그 이상의 무언가를 더 만들어 드릴 자신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슈퍼리치님 말 그대로 편안하게 재밌게 주식할 수 있는 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왜 재밌을까요? 왜일까요? 수익이 나니까. 우리가 뭐 축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1대0, 뭐 큰 점수가 안 나도 1대0으로 이겨도 재밌어요. 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니까. 그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만큼 주식도 재밌으려고 하면은 수익적인 부분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적인 부분도 실현을 해 봐야지만 그 종목이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영어 단어를 외워서 그거를 외국에 나가서 그거를 써먹어 봐야지만 앞으로도 안 까먹는 부분, 내가 뭐 로보로보로 수익이 났어,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로보로보에 관련해서 내용적인 부분을 다 아예 싸그리 까먹을까요? 안 까먹어요. 이렇게 수익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다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뭐 시장을 설명을 못하고 못 읽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걸르세요.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맞잖아요. 우리가 뭐 수학 문제를 풀 건데 뭐 공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덧셈 뺄셈도 모르는데 수학 시험을 잘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못 봐요. 근해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깔고 가야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봐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난 흐름은 전혀 없다. 뭐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오늘은 싸그리 다 오르는 시장이 되고 있고, 일단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에서 15개 조항 포함한 협상이 상당히 진전이 있다. 전쟁 정점을 찍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삼성 주총에서 메타버스 로봇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 이것도 그 전부터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랬잖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거 3개월에 44만원 한번 보시고, 이런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 갑니다. 자,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을 보면 최근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금리 인상 시기를 한번 돌이켜보자 이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증시가 밀리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시장이 안 좋을 것 같고 미치겠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너무나도 이게 답답해요. 뭐 결국에는 최근에 주식을 시작을 하신 분들은 금리가 오르면 증시가 밀리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결과물만 봅시다. 94년도 2월에서 95년도 2월 3%에서 6%대로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을 시켰던 부분, 그때 증시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99년도 5월에서 2000년도 5월 4%대에서 6%대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근데 증시 상승이 나왔어요. 후유증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6%대에서 뭐 1%대로 금리 인하, 뭐 비컷 보면은 인하 부작용으로 또 부동산 버블이 도래를 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2004년도 6월에서 2006년도 6월 1%대에서 5%대까지 또 인상을 하는데 결국 증시는 올랐어요. 이후에 한 템포 쉬고 2008년도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것도 후유증이 좀 따라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5년도 12월에서 18년도 12월 제로금리 0%대에서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증시가 상승, 타상승이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 그 다음에 23년도 대위기설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가만히 냅두면은 물가는 계속 올라요. 근데 그 상승폭이 1년에 뭐 1% 혹은 1.5% 이렇게 꾸준하게 움직이면은 뭐 전혀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상승폭이 점점 가파르게 오르니까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하는 역할이 뭐다? 과하게 뜨거우면은 찬물 한번 끼얹어주고, 과하게 차갑다? 그럼 따뜻한 물 한번 끼얹어주고, 이걸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맞잖아요. 다른 걸 뭘 하겠어요. 그래서 안 올리면은 이대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는데, 억울한 거는 내 월급만 안 오르는 게 굉장히 뭐 억울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철강, 구리 이런 원자재 급등이 나왔던 부분도 있고, 해운 운임 지수 급등,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 급등, 부동산 급등, 전쟁 리스크 전에서부터 급등이 나왔던 부분, 그 다음에 화폐 가치의 하락. 그래서 과거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은 4번의 인상 시즌을 예로 들어 보면은 그 시기에 무조건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요. 여기서 기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보셔서는 아시겠지만, 오늘 뭐 이렇게 7차례 인상할 것을 좀 시사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사적인 부분에 오늘 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단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물가가 잡힐 때까지 단행을 하고, 그 속도도 당연히 매우 빠를 수밖에 없다.
결국 금리를 올리면은 뭐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이후 물가가 잡히는 수단으로 부동산 버블이 꺼지든 아니면은 신흥국의 위기가 오든 각종 버블이 터지든 수많은 리스크를 동반한 후에 항상 리스크가 따라왔었잖아요. 한번 충격을 받고 나서 곡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서야 뜨겁기 때문에 연준이 차가운 물을 또 부어줘요. 그럼 금리를 다시 내려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은 6%대에서 1%대로 한 방에 다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 결과물은 뭐 부동산 버블이 심하게 생겼다라는 부작용도 따라왔었는데, 다시 말해서 금리를 무작정 올려도 문제고 무작정 내려도 문제. 근데 오르락 내리락은 할 수 있다. 당장 결론은 금리는 빠르게 오를 거다라는 거고, 가까운 과거만 생각을 해봐도 2010년대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친구들이랑 옛날에 빠삐코 같은 거 150원, 200원에 사 먹었었는데 지금 1000원이 넘어가요. 그만큼 비싸요, 물가가. 그래서 2010년대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자 한 번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때마침 하필이면 2010년대 중반에 세일가스라는 게 나오면서 유가를 잡아주고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물가가 안 올랐죠. 이런 게 맞물려서 물가 상승이 더뎌지니까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다가 최근에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또 이게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다. 코로나 발 뭐 경기 둔화라든지 소비 위축 이런 것들로 또 2년 가까이 연기를 한 거고, 버티다 보니 코로나 발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부분이고, 그 결과물로 물가가 최근에 너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레파토리적인 부분이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리를 쭉 올렸다가 또 쭉 내렸다가 또 쭉 올리는 시기가 뭐 10년 안에는 또 오니까 학습 효과라도 여러분들이 가지시려면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냥 내가 무턱대고 이 종목을 샀는데 이거 2박 3일 안에 가요? 이거 사자마자 번쩍번쩍 왜 안 가요? 이거 왜 안... 이런 시대는 여러분들 갔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주식을 할 거면은 정말로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보면서 뜯어보면서 봐야 되는 거고, 안 할 거면은 그냥 확실하게 손을 떼야 돼요. 그냥 애매하게 뭐 옆에서 누가 뭘 사라고 했는데 이거 뭐야, 왜 오늘 안 가? 내일 가? 내일 가는 거 확실해? 근데 내일 또 안 가. 그럼 이제 또 욕하고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서 또 누가 뭘 말해줘. 그럼 또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된다.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누가 옆에서 뭘 추천을 해줬는데 이거 가네 안 가네, 이거 내일 가요, 모레 가요, 3일 뒤에 가요? 3일 뒤에 갈 거를 다 알 거면은 누가 회사를 다녀요? 여러분들 그냥 대출 땡겨가지고 3일 뒤에 상한 거 갈 거 미리 사두겠죠.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에 여러분들이 항상 뭐 그래요. 뭐 사기를 당했던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이게 사기 당하는 순간에는 몰랐다. 돌이켜 보니까 저렇구나. 내가 거기서 알아챘어야 됐는데, 눈치를 챘어야 됐는데,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뭐 3일 안에 뭐 상한가 갑니다, 급등 나옵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사자마자 가는 게 어딨어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솔직히 사자마자 급등이 나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침 뱉고 나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거에 우리가 계속해서 목숨을 거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추천을 드리자마자 뭐 번쩍번쩍 다 올라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석 투자를 하겠다.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종목이 괜찮고 실질적으로 재무도 괜찮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으면은 매집을 해서 천천히 모아가서 빵 터트리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대신에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승부를 낼 수 있는 것들로 선택을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로테이션을 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디 주식을 가지고 뭐 집문서 날리고 막 한강에 뛰어들고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일단 두산중공업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정말로 드렸어요. 이거는 때려 죽어도 RSI 30 이하권에서 사셔야 된다, 사셔야 된다, 천천히 끌고 갈 거면 사셔야 된다, 사셔야 된다 라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랑 한전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뭐 일진파워라든지 한신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먹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 왜냐면은 길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재무가 너무나도 괜찮아야지만 우리가 좀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진파워를 보더라도 일진파워뿐만이 아니라 뭐 두산중공업, 한전그룹을 빼고 좀 트레이딩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을 보면은 결국 실적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도 나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경상정비 사업 매출이 대부분이에요. 정비만 주로 하는 회사인데 주가는 굉장히 폭등을 하는데 실적이 그 폭등만큼 받쳐주지는 않는다. 이해되셨죠? 이게 막 정말 미친듯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실적이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아요.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가 높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주가가 테마성으로 결국에는 움직인다라는 소리고, 원전 관련주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전 관련주들은 깡패다, 뭉탱이로 뭉쳐 다닌다. 깡패들 보게 되면은, 깡패들은 보통 혼자 안 다니잖아요. 저희 동네에 이렇게 막 먹자골목 이런 데 가면은 깡패분들처럼 막 이렇게 뭉탱이로 몰려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건 아니고 있어요. 근데 깡패들, 이거 이러다 찾아오는 거 아니겠지? 아무튼 뭐 깡패들은 이렇게 뭉탱이로 모여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원전 쪽이 그런 뭉탱이로 모여 다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신기계도 지금 뭐 2%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뭐 우진도 0.86%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뭐 보성파워텍도 그렇고 일진파워도 그렇고. 그런데 항상 뭔가가 대장이, 뭐 보성파워텍이 대장을 잡을 때도 있고 한신기계가 대장을 잡을 때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가 일단 첫 스타트를 그냥 세게 10% 이상의 그냥 끊어요. 그러면은 후발주자를 노려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한신기계가 갑자기 지금 폭발적으로, 뭐야 수급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한신기계가 지금 뭐 폭발적으로 막 10% 이상 그냥 막 찍어요. 근데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일진파워는 잠잠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성파워텍을 사시던가 일진파워를 사시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한신기계가 찍고 있는데 자꾸 폭발적으로 들어오네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나 뭐 한전그룹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대형주들, 대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부터 공사가 모두 들어가다 보니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원전이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일단 뭐 원전 정상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임기 한 달을 남겨놓고 정상화를 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뭐 본격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좀 강하게, 너무 그 전부터 세게 얘기를 했던 부분, 탈원전 정책 뒤집어 엎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상승도 제일 먼저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전쟁 리스크로도 묶으면은 묶을 수는 있어요. 전쟁으로 유가라든지 가스 이런 에너지가 싸그리 폭등을 하니까 반대급부인 신재생 쪽이 부각이 되면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도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풍력이나 태양광도 보시게 되시면은 작년에 뭐 유럽에서 탈원전 정책을 좀 뒤집어 엎었던 것도 결국에는 풍력이나 태양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탈원전 정책을 좀 뒤집어 엎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전쟁 리스크로 묶다 보면은 뭐 크게 묶으려고 하면은, 굳이 묶겠다라고 하면은 묶을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은 좀 정책 관련으로 좀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쟁 리스크가 나와서 뭐 말씀을 드리면은, 전쟁 리스크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오버나잇 하시지 마시라고 강조를 드렸던 게,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될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전쟁 리스크 관련해서 뭐 한샘은 아니죠. 한샘이 아니라 샘표,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뭐 55,000원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고점에서 참 이게
마이너스 뭐 23%가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략적인 부분도 다 공유를 해드리고 오버나잇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일 먹거리는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떠들었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런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적인 부분도 굉장히 있었어요. 솔직히 제 영상을 보시면서 누군가도 좀 도움을 받고 하면은 저도 당연히 뿌듯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시면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도 잘 재밌게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010-8619-9991 하나 3개월에 44만원.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나? 아직 선착순이 조금 자리가 남았습니다. 이거 글자색을 좀 바꿔볼까? 자, 그래서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 3개월 44만원? 보이죠? 예, 그쵸. 보이겠죠?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